수수한 친구 어머니. 내 이름은 김세영 47세입니다. 신혼 때 빼고는 돈을 걱정 없이 벌어다 준 남편 덕분에 2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생활에는 비교적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년 중 절반은 해외 출장을 가는 남편의 부재 속에 내 삶은 오래된 고목처럼 깊은 정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에어로빅과 사우나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지만 내 안의 청춘의 흥분은 오래전부터 빗장을 걸어 잠근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성일이가 고교 동창인 동석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짐승도를 연상케 하는 듬직한 체구에 동석이는 미소가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아들 방에 앉아 게임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들 친구 이상의 낯선 남성의 숲 같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하는 괴로운 마음이 들곤 했네요. 어쩌면 우리의 정서적 바이오리듬과 욕구의 온도가 처음부터 비슷한 레벨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네요. 그 후 동석이 집에 올 때마다 나는 주부임을 내세워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고 내 눈은 그의 균형 잡힌 몸매와 싱그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편 동석이도 나의 무엇인가에 끌리는지 자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동석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건물을 가지고 문구점을 하셔서 동석의 자취 생활에 생활비를 어렵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교 시절엔 친척집에서 일종의 유학을 부모와 떨어져 해온 셈이었습니다. 대입 후부터 독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2번이나 같은 반을 거치며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들 성일이 동석을 자주 집에 데려오며 싱숭생숭한 선을 우린 은연중에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월 여름 휴강을 앞두고 아들 성일이는 과 MT를 1박 2일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신랑은 베트남 출장 중이었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돼. 홍천 1박 2일 MT를 가. 성일이가 MT를 떠난 후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허전함이 다가왔습니다. 문득 동석이 생각나자 마음은 이성적으로는 금도를 깨는 건가 하는 스스로의 비난과 점점점 본능적으로는 오래 잠든 나를 한 번쯤 깨워도 되지 않나 하는 갈등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략적인 집안 청소를 한 후에 운동을 갔습니다. 운동을 집 근처에서 하는 관계로 샤워는 집에서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준비하던 중 오전 11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자 동석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하며 친근한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합니다. 동석이는 티셔츠 차림으로 꿀사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 꿀사과가 있었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하며 성일이는요? 하고 묻는다. 나는 아침에 MT 갔어 하고 대답하자 동석은 아 그래요, 저와 과가 달라 미처 몰랐네요 하며 슬쩍 눈치를 보는 게 아들이 MT 간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뭉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으며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둘은 긴장했지만 서로 최대한 침착하게 속내를 감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내 땀에 살짝 젖은 티셔츠와 발그레한 얼굴을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동석이는 고맙습니다 하며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영은 씻지도 못한 상태로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세여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동석은 청춘의 불꽃 텐트가 솟아오르자 불편해하면서도 이 긴장감을 슬쩍 보여줄까 하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는 성일이는 MT 가고 남편 호미는 출장 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끌림을 당김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석은 슬쩍 분위기를 한 단계 앞으로 당깁니다. 동석이 말한다. 어머님 오늘따라 너무 미인이세요. 피부도 20대 같아요. 그러자 나는 호호 너는 참 멋지고 싹싹한데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어 봤겠지. 물어보니 동석은 바로 대답한다. 저는 의외로 여친을 못 사귀어 봤어요. 헌데 평소 그리던 이상형은 어머님 같은 분이세요? 하고 대답한다.
그의 고백은 내겐 너무 좋으면서도 드러내고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최대한 체면을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농담을 어른 놀리면 못 써 하며 쳐다보니 동석은 진짜예요 어머니 하며 직구를 날립니다. 그런 후 그는 나의 눈동자를 파고듭니다. 그건 동석이 모든 걸 던진 투구였고 그의 우직하고 본능에 충실한 공격을 내가 받으면 둘은 하나가 됩니다. 서로의 눈이 4~5초 마주치고 연결돼 있자 동석은 몸을 살짝 숙이며 두 개의 입술 같은 강물이 서로의 물기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거친 파도가 암벽을 덮치듯 격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청춘의 맹렬한 불꽃은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뜨거워지며 내 몸의 오래된 감각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서로에게는 처음 겪는 경험인지라 흥분이 도를 넘습니다. 동석은 흥분에 가득 차 나를 완전하게 품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잠깐 안 동석아. 급할 것 없어 너 땀 흘린 것 봐. 우리 서로 처음인데 나도 그렇고 서로 씻은 후 충분히 안아보자. 안 그래도 나도 방금 운동하고 돌아와. 샤워해야 하거든. 서로에게 가장 깊은 계절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샤워하며 흐르는 물줄기 아래서 청춘의 맹렬한 불꽃과 오랜 관능의 향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침대 위에서의 달콤함을 위해 여러 차례 참으며 씻고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 동석의 흥분감은 그 어떠한 상황과 윤리도 잊게 만드는 힘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석의 저돌적 청춘과 오래 잊었던 나의 욕정은 침대조차 감당 못하게 격정적이었습니다. 그 밤 잊었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침묵했던 산이 울리고 텅 빈 공간을 메우는 격렬한 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차 커지자 동석은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막아세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육체를 넘어 만리장성을 함께 쌓아 올린 듯 단단히 정신적으로도 결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는 처음이었기에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의 경험은 몇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격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직접 만든 꿀배즙을 동석에게 건넸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던 눈빛은 행복함에 서로 사랑이 섞인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동석아 너 정말 깔끔하고 균형 잡힌 몸매야 내 싱그러움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었고 동석이는 어머님은 탄력있고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성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님인데 이렇게 안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정말 숨이 막혀요. 그러자 나는 어머님이 뭐야. 그 말에 동석은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하며 난감해한다. 나는 이제 자기라고 불러 하자. 동석은 자기야 너무 이뻐. 그러면서 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윽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또 불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 잔이 채워졌을 때 그는 능숙하게 내 영혼의 춤을 이끌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정점으로 치솟으며 덧없이 아득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1, 2분 간격으로 눈이 뒤집히며 나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며 점차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다, 아흑 핫. 그 순간 동석은 자신의 입으로 나의 소리를 막으며 나의 절정을 오래오래 지속시켜 주었습니다. 동석은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개운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래부터 행복한 포만감이 꽉 찰 때는 동석과 결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 시간 맞을 때 집에서 텔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에서도 만나곤 했습니다. 아파트 계단 외곽 식당 방에서 노래방 등 장소의 변화도 서로에겐 또 다른 환타지의 충족을 이어갔었습니다. 다음 해봄 아들 성일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후 동석도 입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아는 채 큰 속정만큼 우리의 이별은 아픔이 컸네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동석이 자대 배치받은 후 몇 개월 후 나는 면회를 갔습니다. 부대 밖을 걸어 나올 때 군복을 입은 동석이 내 옆을 걷다가 실수인 척 손으로 내 몸 그곳을 툭툭 쳤습니다. 그 미세한 자극은 오랜만에 만난
나의 욕망을 깨웠고 오래도록 잠잠했던 욕망의 샘이 뜨겁게 넘실거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늠름한 동석과 손을 잡고 모자지간처럼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커피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동석은 몸이 너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음료와 과자 그리고 치킨을 사서 모텔을 갔습니다. 모자지간처럼 방을 달라고 하는데 모텔 남자 주인은 안 보는 척 우리 둘을 스캔하며 방키를 줍니다. 입실 후 바로 안으며 키스를 나눴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몇 개월 만에 만나니 서로 피부가 닿을 때마다 그 격정은 첫 만남보다 몇 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 나는 아들의 친구가 아닌 한 청년의 연인이자 정신적 동반자로서 동석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라고 표시하고 싶은지 키스를 강하게 했으며 그는 나의 숨결을 들이마시듯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나누고자 했고 나는 기꺼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잠을 자면서도 앞으로 못 볼 것에 대비해 자는 둥 마는 둥 한 몸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아들 면회보다는 몇 배는 더 동석이의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아들 성일이를 면회 갔을 때 같이 나온 고참 정민이가 있었습니다. 그와의 육체적 사고는 다음 편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봬요.